자, 시작해볼까? 오늘 할 내용은 동적 평형이죠? 동적 평형. 동적 평형 영어로 뭘까? 읽을 수 있어? 좀 어려운 단어죠. 이퀄리브리움이에요. 이퀄리브리움. 이퀄리브리움.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 이퀄리브리움은 말 그대로 평형이고요. 다이나믹은 뭐지? 다이나믹. 움직임이 있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데 평형이야. 이 의미를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움직임이 있는 평형이다. 동적 평형. 자, 선생님이 이제 동적 평형 얘기하면 가장 먼저 니네 매운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매운탕. 주연이 매운탕 먹어봤어? 어떤 매운탕이지? 기억나는 매운탕 뭐 있어? 우럭 매운탕, 붕어 매운탕, 놀래미는 회로 많이 먹지. 그래, 그거는 서더리탕이라 그러지. 그래서 회 뜨고 남은 재료로 살점 좀 붙어 있는 거를 이렇게 푹 끓여가지고 그게 매운탕인데, 보통 이제 매운탕 그러면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매운탕은 붕어 매운탕. 이게 지금 약간 이제 민물에 사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 민물 특유의 냄새가 나긴 해요. 근데 붕어 매운탕 중에 압도적으로 맛있는 매운탕이 있어. 오늘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금붕어 매운탕. 엄청 맛있어요. 금붕어 매운탕. 그것도 빨간 금붕어. 이렇게 배 볼록 튀어나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꼬리 이렇게 떨어뜨린 애 있잖아. 그 큰 거는 되게 애완용이야. 근데 그거 끓여 먹으면 맛있어. 그래. 근데 가격이 비싸. 그게 문제야.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의 매운탕 요리 그 레시피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매운탕을 만들 거야. 그것도 금붕어 매운탕. 그래서 선생님이 특수 제작한 금붕어를 집어넣는 어항을 만들어 놨어. 여기 중간에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어항이 있어. 특수 제작했어. 이렇게 어항이 있어. 자, 그래갖고 선생님이 마트에 가서 저기 그 뭐죠? 애완용 뭐 이런 거 파는 마트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 금붕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매운탕 꼬리 금붕어 주세요. 그럼 주셔, 아줌마가. 빨간 금붕어 주실 거야 아마. 그래서 무서워. 여기에 이제 빨간 금붕어를 지느러미도 이렇게 있는 금붕어를 5마리. 그런데 원래 이 금붕어 매운탕에 들어가는 마리수가 최소 8마리는 들어가야지 국물 맛이 진해요. 아니 좀 큰 거 넣어야 돼. 그래서 빨간색 금붕어 5마리 사고, 금붕어가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 그래서 8마리를 넣어야 되는데 빨간색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 까만색을 3마리를 더 사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콕이 이렇게 있다고요. 마트에서 금붕어를 너무 비싸니까 빨간색을 8마리를 살 수 없으니 빨간색 5마리에 맛은 비슷해. 색깔이 차이가 있는 거지. 까만색 금붕어를 3마리 샀어. 그래갖고 특수 제작한 어항에다 집어넣었어요. 이 어항은 5마리, 니네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5마리 들어가는 사이즈야. 여기는 3마리 들어가는 사이즈야. 이제 얘네 조금 있으면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그죠? 목을 쳐갖고. 근데 어두일미라고 그러죠. 어두일미. 어두일미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니? 물고기는 대가리가 맛있어. 육고기는 꼬리가 맛있어. 그 속꼬리찜 이런 거 있잖아. 모르니? 어두일미야. 그래서 물고기는 대가리, 그 다음에 육고기는 꼬리. 어두육미. 그 다음에 또 어두일미라고도 해. 머리가 맛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옛날에 못 살았을 때 얘기 같아. 그치? 그냥 생선은 무조건 가운데 토막이지. 가운데 토막이 맛있지. 야, 그렇잖아.
근데 고등어 같은 거는 조금 가운데 토막이 좀 퍽퍽하지 않냐? 그리고 고등어는 좀 그런 거 같고 갈치는 무조건 가운데 토막이지. 그죠? 갈치 꼬리 쪽으로 가면 얇아서 맛없잖아. 그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시 금붕어 매운탕으로 돌아옵시다. 이제 선생님이 요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제 물을 끓여야죠, 일단. 얘 손질은 해야 돼. 비늘은 벗겨야 돼요. 비늘 칼로 이렇게 칼등으로 이렇게 탕탕 쳐갖고 일단 기절시킨 다음에 머리 넣어서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근데 매운탕에 머리를 넣으면 약간 이제 그 씁쓸한 맛 이런 맛들이 나기 때문에 일단 내장 이런 건 좀 제거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손질하는데 일단 파송송 막 이런 거 다 재료를 준비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네들 마지막 가는 길이잖아. 그죠? 그래도 자유롭게 놀게 만들어줘야 되지. 콕을 열어줬어. 놀으라고. 니네 얼마 있으면 안 있으면 요단강 건너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샹샹샹샹 자 송송송송 파 쓸고 막 무 쓸고 매운탕에 또 무가 또 압권이죠. 그죠? 니네 무 맛을 아니? 니네 감자 무 매운탕에 들어가는 조림에 들어가는. 근데 어렸을 때 나는 그 맛을 몰랐어. 어렸을 때 고기만 먹었어. 근데 조림에 들어가는 그 무의 그 맛이 배는 거를 몰랐다고 어렸을 때는.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어. 니는 그 맛을 아는 거야 지금. 입맛이 할아버지의 입맛이야. 그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준비하면서 얘네 잘 노나 그러면서 탁 쳐다봤어. 상상하세요. 빨리 머릿속으로. 이게 지금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영상이라고 상상을 하세요. 나 근데 촥 봤는데 오이씨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콕을 열기 전에는 빨간색만 5마리, 까만색이 3마리 있었는데 보는 순간마다 5마리, 3마리는 유지가 되는데 색깔이 컬러가 변하고 있어. 상상이 되니? 계속 왔다 갔다 볼 때마다 자 이게 동적 평형입니다. 괜히 오늘 집에 가서 또 아버지한테 금붕어 매운탕 얘기했다가 이상하다고 소리 듣지 말고 금붕어 매운탕 없어. 그냥 예시를 든 거야. 매운탕 붕어 매운탕은 맛있는데 누가 금붕어 그 관상용을 그걸 먹는 데 쓰니. 맛은 똑같을 것 같아. 맛은 똑같을 것 같은데 너네 당한 거야. 맛은 똑같은 것 같은데 비싸. 그걸 그냥 일반 붕어 매운탕 먹으면 돼. 색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색깔 때문에 예시를 들어주려고 선생님이 금붕어 매운탕 예시를 들은 거야. 자, 어떤 화학 반응이 그 화학 반응마다 저 어항의 구조는 달라. 정반응 이쪽 반응물 쪽이 클 수도 있고 여기가 작을 수도 있고 이쪽이 작을 수도 있고 이쪽이 클 수도 있어. 어항의 크기는 그 물질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양은 항상 일정해야 돼. 5마리, 3마리. 또는 여기가 4마리 되고 여기가 4마리 될 수도 있어. 여기 2마리 되고 여기 6마리 될 수도 있어. 그 사이즈들은 화학 반응마다 다른 거야. 근데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숫자는 유지되는데 볼 때마다 색깔이 달라져. 이동한다는 거야. 근데 겉으로 보기엔 멈춰 있는 것 같아. 색깔 구별이 없었을 때는 항상 이 식에서는 5마리, 3마리가 유지되잖아. 그러니까 반응 끝난 것 같아. 근데 반응이 절대 끝난 게 아니야. 항상 반응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걸 이제 오늘 결론부터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도야.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거. 우린 이걸 갖다가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동적 평형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기엔 겉보기 속도는 0이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내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계속 금붕어가 왔다 갔다 해서 볼 때마다 색깔 변화가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오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규민이가 나중에 지금 이제 이대로 크면은 문제가 있고요. 조금 더 잘생겨지겠지. 그죠? 그래갖고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아니,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저 삼성가 딸이야. 이재용 딸이야. 그, 매력 있잖아, 우리 규민이가. 근데 그 이재용 딸이 규민이를 훨씬 더 좋아하는 거야. 규민이도 뭐, 사귀기로 했으니까, 사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서로 어떻게 돼요? 그게 성립이 된 거잖아. 반응식이 성립이 된 거야. 근데 만날 때마다 람보르기니를 사주는 거야. 나가 막 포르쉐를 사줘.
그냥 가서 한 번 웃어주고서 커피 한 잔 마셔줬는데 오빠 차 한 대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사랑스러울 거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양쪽으로는 여자 쪽에서 많이 해주잖아. 근데 둘 사이의 사랑은 문제가 없는 거야. 이게 동적 평형이야. 분명히 평형은 이루어졌는데 그 평형의 정도는 달라.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를 봐봐. 니네 어렸을 때 기저귀 차고 다닐 때 니네가 똥 예쁘게 싸면 엄마 아빠는 그 똥도 막 만져봤어. 뭐 먹어본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좀 과한 거고 그 정도로 니네를 그렇게 이쁘게 키웠다고. 근데 오늘 또 싸우고 나온 애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 그게 나는 이 동적 평형을 내가 사랑으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 사랑이 동대동 5대5로 이렇게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니네 인생살이 그렇다. 어떤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회 나가서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주기만 해. 그래도 인간관계가 유지가 돼. 어떤 사람 만나면 받는 게 더 많아. 근데 인간관계가 유지가 돼. 이게 동적 평형이야. 동적 평형은 평형이란 말 때문에 자꾸 우리가 뭐가 헷갈리냐면 양쪽으로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한다고. 양은 분명히 달라. 이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데 그 속도가 같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무 상호작용 안 하는 것 같지만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어? 그래서 이 동적 평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선생님하고 뭐 배웠지? 농도할 때 이거 기억나지? 용해도. 또 복습 한번 합시다. 용해도를 배웠다고. 용해도는 정확하게는 화투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야. 용해도의 정의가 뭐지? 용해도의 정의가 뭐죠? 항상 이 말이 나와야죠.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중에 최대로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그람수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봐봐. 그람수에 용매 100g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람 사라지지. 그래서 얘는 단위 없으면 용해도는 단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짜로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다? 이 온도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특정 온도에서 용매 100g, 물이 대표적인 용매죠. 용매 100g 중에 최대도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뭐로 배웠었죠? 기억나니? NaCl, 염화나트륨 이렇게 쓴다 했죠. 용해도를 이렇게 쓰면 끝. 자, 고체 염화나트륨은 25도씨에서 물 100g에 40g이 최대로 녹는 거야. 이게 용해도야. 너네 이건 고체잖아? 고체 용해도니까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용해도가 높아지지. 그러니까 용해도의 반응은 무슨 반응일까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니까 흡열 반응인 거야. 용해도 얘기 나왔으니까 반대로 뭐가 있을까? 고체나 액체는 이래요. 기체는. 액체 또 어떤 거 있을까? 우리 여학생들 아버지 술 드시고 오시면 꿀물 타드려야지. 그런 거 좀 타드리나? 숙취 심하실 때 타드려야 되는데 이 꿀이 니네 꿀 물에다 녹여봤니? 잘 안 녹아요. 잘 저어야 돼. 그치? 뜨거운 물엔 잘 녹아.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술 드시고 오셨는데 꿀물 탄다고 뜨거운 물에다가 타가지고 드리면 큰일 나요. 아버지 만수무강에 지장 생겨. 진짜로. 왜요? 차가워야 돼. 차가워야 돼. 근데 찬물에는 꿀이 잘 안 녹아. 뜨거운 물하고 찬물을 드시나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전날 뜨거운 물에 녹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든지.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많이 저어가지고 이제 좀 미지근한 물로 녹인 다음에 정수기에서 찬물로 부어가지고 또는 얼음을 띄워가지고 차갑게 드려야 돼. 그래야지 숙취 해소에 좋아요. 근데 열을 낮춰야 되는데 열을 높은 걸 주면 큰일 난다.
만성도에 지장 생긴다. 그래서 이게 용해도에 관련된 얘기야. 꿀을 액체잖아. 근데 반면에 기체는 어떻게 돼요? 용해도가 온도가 낮을 때 용해도가 높아요. 반대야. 그러니까 온도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얘? 발열 반응이야. 기체가 물에 녹는 거는 발열 반응이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우리 사이다 콜라 시원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요? 냉장고에 들어있어야 되잖아. 톡톡 쏘잖아. 그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다는 뜻이거든. 그죠? 그래서 걔는 온도가 낮을 때 용해도가 높아. 이유는 기체의 용해도는 발열 반응이다. 녹으면서 열을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야지 더 잘 녹는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그냥 물 대충. 까짓 거 우리 물 대충 넣고 뭐 100g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어. 물 대충 넣고 여기다가 NaCl을 이렇게 써볼게. 왕창 때려 넣는 거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때려 넣는 거야. 때려 넣어서 유리막대로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 고체에서 액체 쪽으로 잘 되겠지? 이게 빠져버리지? 그래서 너무 흔들었나 보다. 그거 뭔지 알지, 니네? 이렇게 녹을 때 이렇게 아지랭이 피면서 녹는 거 있잖아. 그런 현상이 보여. 아, 녹고 있구나.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으면 더 이상 녹지 않고, 다른 색깔로 할게. 더 이상 녹지 않고, 이렇게 고체가 밑에 가라앉아 버린다고. 우린 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NaCl의 S, 솔리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맑은 용액에 NaCl에 우리 보통 이제 aqueous, AQ. 이렇게 쓰잖아. 여기가 맑은 용액이야. 이제 눈을 아무리 부라리고 쳐다봐도 안 보여. 이제 녹는 게 안 보여. 멈춘 것 같아. 근데 이게 멈춘 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녹는 속도를 녹는 걸 뭐라 그래? 용해라 그래. 이렇게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 석출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 V 용해 속도하고 V 석출 속도가 같아진 거예요. 이 상태야.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앞부분에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지, 여기를? 포화용액이라고 배운 거야. 더 이상 녹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지. 그런데 동적 평형의 개념에서는 녹고 있는 거야. 대신 석출도 되는 거야. 그게 같아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그 동적 평형인지가 이해가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 둘이는 서로 사랑한다니까. 서로 교류를 한다니까. 반응의 속도가 두 개가 같은 거야.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근데 양은 다를 수 있다고. 속도는 같은데 양은 다를 수가 있다고. 어... 3초 동안에 30g 생겨. 1초 동안에 10g 없어져. 같은 거 아니야? 1초 동안 10g 생기고 1초 동안 10g 없어져. 3초 동안에 30g 없어져. 그쵸. 똑같은 그런 느낌. 그게 이거예요? 속도가 같은 거지. 이걸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니까 이걸 갖다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반응 속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시간이요. 여기는 속도야. 지금 현재 몇 도냐면 25도씨야. 그래서 이쪽에서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온도에서 25도씨일 때는 이렇게 녹는 속도는 항상 일정이야. 이게 NaCl의 뭐다? 용해 속도야. 근데 석출이 되려면 일단 물에다가 어느 정도 녹아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잖아요. 집 나갔어. 10명이 나갔어.
2명은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 다시 들어오는 걸 석출이라 그래. 나가는 걸 용해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 걸 석출이라 그래. 근데 용해가 계속 됨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석출 속도가 점점 녹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증가하더라는 거죠. 파란색을 석출 속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기가 어떻게 된다? 같아지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태니? V 용해 속도하고 V 석출 속도가 같아진 지점이더라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동적 평형이다.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요합니다. 만약에 50도씨로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올라가요. 용해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녹는 속도가 빨라지지.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또 똑같이 석출 속도가 같이 증가해줘. 이렇게 돼. 녹는 애가, 집 나가는 애가 많아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애도 많아질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평형에 가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평형으로 도달을 하는 거예요. 동적 평형으로. 네, 평형 프라임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결국은 온도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평형이 달라지더라는 거야. 이게 니네 이제 화투에 가면 평형상수 개념이 나오거든. 우리 수업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이 평형상수라고 하는 거가 이 평형됐을 때의 상수를 평형상수라고 하거든. 이게 나중에 되게 중요한데 온도에만 의존한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니네들은 이 그래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용해 속도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증발되면 증발 속도도 온도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 속도가 그러면 이제 응축 속도라고 그러죠. 응축 속도도 같이 증가해서 또 다른 평형에 도달하는 거야. 이 그래프는 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수능에서 등장하는 문제 뭐 나와? 우리 이제 2회독이니까 수능 문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수능 뭐 나와? 이게 과연 동적 평형을 갖다가 증명을 해야죠. 과연 이게 동적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의 증명이야. 어떻게 한다? 아까 여기 왕창 때려 넣을 때 CL에 니네 35짜리하고 37짜리가 있잖아. 그래서 1차로 첫 번째 NaCl을 근데 이게 얼마짜리를? 35짜리를 왕창 때려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안에 이온이 Na 플러스 존재할 것이고 Cl 마이너스인데 35짜리가 녹아 있을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동적 평형에 도달하겠지. 밑에 안 녹고 남아있는 애도 있을 것이고. 더 이상 녹지 않아요. 더 이상 녹지 않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이미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황까지 왔어. 동적 평형이 왔는데 추가로 NaCl을 또 집어넣는 거야. 왕창. 근데 이번에는 37짜리를 집어넣어. 그런데 용해관에서 37짜리가 발견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기서 말하는 35랑 37이 뭐예요? 동위원소가 다른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동위원소를 쓰는 거야. 35짜리하고 37짜리는 다른 거야. 그냥 NaCl만 넣었을 땐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35짜리만 왕창 집어넣었어. 그럼 35짜리 이온들이 막 용액에 있을 거야, 여기에. 그런데 더 이상 녹지 않았어. 그냥 끝난 것 같아. 근데 거기다 이번에는 37짜리를 또 때려 넣었어. 그랬더니 이온이 37짜리가 발견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녹았다는 얘기잖아. 뒤에 있는 애가 녹았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35짜리는 석출되고 또 다시 녹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야. 만약에 이게 왔다 갔다 안 하면 37이 발견되면 안 돼. 이해되죠? 이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동적 평형은 이게 전부야. 이 내용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화투에서 평형상수가 나왔으니까 평형상수 얘기를 잠깐 좀 해봅시다. 우린 평형상수는
평형 상태에서의 양적인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기본적으로 평형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는 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이 평형상수에 따라서 이게 정반응으로 치우칠 거냐 역반응으로 치우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야. 일반식을 써줄게요. 이거는 화투 내용이다. 지금 우리는 심화 가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A에 A, B에 B. 이제 앞으로 평형은 이렇게 가역 반응, 화살표 양쪽 반응을 다 쓸 거야. C에 C, D에 D. 스몰 A, B, C, D는 개수야, 개수.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 평형상수를 K라고 나타내면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A, 물론 이제 이게 평형농도인데 A승이야. B에 평형농도인데 평형농도 얘기는 나중에 해줄게요. C, 이거 대문자 C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평형상수는 1보다 큰 경우가 있고요. 더 큰 건 뭐 만도 있고 10만도 있고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K가 0하고 1 사이가 있고 0에 거의 가까운 0.00001도 있고 여기 0.99 얼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얘네 둘 차이는 뭘까요? 1이라고 하는 거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B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위의 값이 어쨌든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항이 어느 쪽으로? 이쪽이 5마리 쪽이 있는 거라고. 평형은 유지가 되지만 양쪽으로는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즉 정반응 쪽으로 치우치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K값만 딱 보고도 아 이게 정반응으로 우세할 건지 역반응으로, 이게 정반응이 우세한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내가 왜 여기까지 설명해 주는 거냐면 니네가 화원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배워. 근데 화투 가면 결국은 이걸 배우려고 이걸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화원으로 살짝 맛배기가 내려온 거야. 그래서 동적 평형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근데 원로는 이거야 사실은. 그리고 0하고 이거는 마이너스는 될 수 없잖아. 이 B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모값이 크다. 이게 분모죠? 밑에 분모값이 크다는 얘기지. 0에서 1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분모값이 크다는 얘기니까 얘는 뭐가 우세한 거야? 역반응이 우세한 거야. 평형이지만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정반응 쪽으로 치우쳐서 뭐해?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만약에 이 반응에서 온도를 높여주잖아? 그럼 K값이 커지더라는 거야. 온도에 의존하니까. 일반적으로 K값은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K값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사실은 이 심화과정 문제 요 내용이 훨씬 중요한 거야. 니네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화원에서는 여기가 수능 문제고 두 문제 딱 수능 문제로 나와. 더 이상 안 나와요. 이렇게 된다. 이번에 수능 과학 어려웠어요? 쉽진 않아. 재학생들한테는 어려웠죠. 근데 재수생들한테는 할만했어. 그러니까 재수생하고 재학생이 이거 킬러 문항 없앤다는데 킬러 문항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많이 나왔어. 준 킬러가 많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현역들은 그게 킬러라고 느끼는 거지. 근데 재수생들은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조금 쉬워지면서 양이 많으니까 푸는 거지. 이번에 올백 한 명 나왔어. 재수생이랑. 근데 뭐 탐구를 제대로 생지인가 선택해갖고 서울대 의대를 못 간다 그러던데. 서울대도 못 간 사람들이 재수생. 자, 그래서 평형상수를 한번 예시로 한번 선생님이 구해볼게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가역 반응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아예 그냥 상위 개념부터, 선생님 항상 상위 개념부터 알려주잖아. 가역 반응 설명을 안 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그냥 바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대표적인
산염기 중화반응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알 거야. 약한 산 중에 H2CO3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탄산이라고 읽어. 탄산이 굉장히 약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얘는 가역 반응이야. 그래갖고 H 플러스가 두 마리 이가해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CO3 E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이게 탄산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탄산이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K값이 굉장히 작아. K값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는 탄산은 이 형태로 존재하고 이 형태로 나온 애들은 굉장히 적다는 얘기야. 즉 역반응 쪽이 우세해. K값이 작기 때문에. 그럼 얘를 갖다가 K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해볼까? 농도 표시다. 이게 K야. 근데 얘가 엄청나게 작아요. 미안해. 이렇게 되지. 보통 문제들은 K값을 구하라고 나와요. 그런 건 이제 화투 문제야. 그거는 화원은 아니야. 이렇게 됐다. 사실은 K값을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최초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X모를 집어넣잖아. 그러면 여기 처음에는 0일 거 아니야? 얘가 만약에 Y몰이 생겼다 그래봐. 얘가 Y몰이 생겼어. 그럼 얘는 2대 1로 생겨야 되니까 2Y몰이 생기겠지. 그럼 1대 1로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 Y가 없어지겠지.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가 농도가 얼마가 돼? X-Y가 될 것이고, 여기는 2Y가 생겼고 여기는 Y가 생겼지. 사실은 이게 이 반응에서의 평형 농도야. 이게 평형 농도인 거야. 이게 평형 농도인 거야. 그래서 이 K값에 쓸 때 여기 평형 농도를 쓰는 거거든. 이퀄리브리움 농도를 쓰는 거니까 여기다가 X-Y를 집어넣는 거고, 여기는 2Y의 제곱을 넣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Y를 넣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K값이 나와요. 근데 이 값이 엄청 크겠지? 이건 되게 작겠지? 잘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됐어? 그러면 얘를 갖다 이제 단계별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돼. 단계별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얘가 이가해산이기 때문에 하나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 하나 떨어지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1 평형상수, 제2 평형상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제1 평형상수 한번 써볼까? K1 어떻게 되냐? 반응물분의 생성물 이렇게 되죠. 자, 제2 평형상수는 이거죠.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잖아. 가만히 들여다봐봐. 얘네 둘이 한번 곱해볼까? 신기하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같은 경우는 전체 평형상수는 각 반응의 평형상수 곱하기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해준 거는 화투 내용이다. 이제 이런 거 배우려고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는 거야, 화원에서. 근데 지금 화원에서는 이 개념을 좀 정확히 하라. 그래서 온도에 되게 중요하다. 온도 두고두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용해도 설명할 때도 이 얘기를 한 거야. 용해도도 온도가 중요하거든.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된다? 아예 그냥 용해 속도 자체가 변해버린다. 근데 용해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그거에 대해 석출 속도가 따라가더라. 어느 순간에 따라가면 평형이 되더라. 근데 온도가 올라갔을 땐 또 여기 따라갈 거니까 평형이 달라지더라. 아, 평형상수는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녹는지 안 녹는지, 멈춘 것 같은데 녹는지 안 녹는지 알아보려고 다른 놈을 넣어본 거야. 37짜리를 넣어봤더니 이게 발견이 되더라는 거지. 더 이상 안 녹은 줄 알았는데 추가로 더 넣었는데 걔가 발견이 됐다는 얘기는 녹았다는 얘기야. 그럼 계속 녹고 석출되고 녹고 석출되고를 반복하는 거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걸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일단 여기까지는 필기를 좀 해.